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마레 클리닉의 이하영 원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얼굴 지방 흡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담배는 정말 회복을 느려지게 만드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똑같은 답을 드리고 있어요. 술과 담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금주하고 금연을 하셔야 돼요. 술, 담배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술 먹으면 우리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만큼 붓기가 오래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었다는 분들은 대부분 술 드신 분들이에요. 몸과 다르게 얼굴에는 미세 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하게 되면 이 혈관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술을 먹어서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미세 출혈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굉장히 얇은 혈관에 미세 출혈이 생기게 되면 출혈된 부위에 혈종을 해가지고 피떡이 생기게 돼요. 피떡이 우리 얼굴에 섬유성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수술한 다음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요. 먹물이라든지 섬유성 조직이라든지 바이오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은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배라는 게 우리 몸의 섬유성 과정을 유발을 해요.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섬유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술한 부위가 단단하게 유착이 되기도 하고 바이오본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시 볼륨이 생기기도 하고 단단한 조직이 생기면서 울퉁불퉁한 라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최소 2주간 금주하셔야 되고 담배는 4주간 금연하셔야 됩니다.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서 보톡스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얼굴에는 크게 구조물이 4개가 있어요. 가장 안쪽에는 뼈가 있죠. 뼈 바깥쪽에 근육이 있고 근육 바깥쪽에 지방이 있고 지방 바깥쪽에 피부가 있어요. 얼굴 지방 흡입은 두 번째 층인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이 제거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세 번째 층, 근육이 큰 사람들은 지방이 줄어든 만큼 근육이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흡입을 했는데 결과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리 근육을 줄이지 않은 분들이에요. 보톡스는 주사를 맞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볼륨이 줄어들어요. 저작근이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 지방 흡입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보톡스를 맞아서 저작근의 볼륨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술한 이후에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턱라인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보톡스를 먼저 맞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부목을 집에서 떼도 되나요? 부목은 병원에서 떼는 게 좋죠. 아무래도 수술 다음날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수술한 이후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병원에서 통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경우에는 부목을 떼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오셔서 부목을 떼고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집이 너무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수술한 경우에는 집에서 스스로 부목을 떼고 재시간 다음에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목은 병원에서 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 나이 먹고 후회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얼굴 노화의 과정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방이 감소해요. 20살이 넘어가면서 얼굴에 젖살이 빠지기 시작하죠. 앞볼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안 보이던 다크서클이 보이고 앞볼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얼굴에 지방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가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게 돼요.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볼륨이 빠진 부위에 잔주름이 생기게 되고 턱선이 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근육이 얼굴을 지지하고 리프팅한 힘이 있거든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힘이 빠지게 되니까 얼굴도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지방 흡입을 잘못하게 되면 노화의 첫 번째 단계,
지방이 줄어드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얼굴 노화가 갑자기 진행됐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흡입을 해서 더 빨리 늙은 것 같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얼굴 흡입을 할 때 자연적으로 노화가 생기는 부위에 흡입을 하면 안 돼요. 그 부위에 흡입을 하려면 적어도 최소량으로 흡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부위를 적절한 양으로 흡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얼굴에 너무 많은 지방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 볼륨으로 인해서 얼굴이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중력 영향 아래에 살잖아요. 그런데 얼굴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무게를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턱선이 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흡입을 통해서 얼굴의 노화, 얼굴의 처짐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지방 흡입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잘하는 병원을 가야 되고, 두 번째, 적절한 부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그 분한테 맞는 양을 흡입을 하셔야 돼요. 너무 과량을 흡입한다든지 지방이 빠지는 부위에 흡입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얼굴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얼굴 지방 흡입이나 이식을 받아도 되나요? 기저질환에 따라서 수술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얼굴 지방 흡입은 수면 마취 하에 진정하 관리 하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님하고 기저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경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환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에 어떤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님하고 상의한 이후에 수술을 결정을 하고, 염증이라든지 감염이 생겼으면 즉각적인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으면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사실 여러분들 질문이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질문 말고도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디마리 클리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